예, 디자인 시안에 맞는 코딩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코딩과 디자인은 직군이 좀 틀려요. 예, 웹 디자인을 하고, 물론 이제 기획하신 분이 와이어프레임이나 이런 걸 짜시고 막 여러 조율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 와이어프레임 기준으로 해서 껍데기였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멋지게 옷도 입혀보면서 이런 느낌 좋겠어 디자인을 했고, 그게 시안 두 개 중에서 딱 하나가 이제 이걸로 합시다 이게 결정됐고요. 거기서 일부는 좀 바꿔달라 이런 얘들이 많아요. 자, 이제 디자이너가 만든 시안을 딱 열어봤는데 이걸 이제 나는 코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코딩하는 분들이 이제 웹 퍼블리셔라고 흔히 얘기하죠. 자, 근데 얘 로고가 들어가야 돼요. 이 디자인 돼 있는 곳에 있던 그 로고가 PNG 혹은 SVG 이 두 가지 형태로, 물론 이렇게 꽉 차게 들어가는 로고는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이 딱 맞는 틀이 있겠죠. 여러분이 각자 디자인 해놨던 이 정도? 아니, 거의 딱 맞춰져 있는 애들을 어, 보통 씁니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PNG를 좀 추천해 드리긴 합니다만 SVG 이것도 괜찮습니다. 디자인 원본이 꼭 있어야 돼요. 원본이 없으면 새로 그려야 되는 불편함. 원본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예, 바로 이런 거죠. 얘는 이제 PNG, 딱딱 정해져 있는 애죠. 너비가 높이가 어떻게 되니 딱딱 정해져 있는 애고요. 얘는 SVG. 얘는 크기가 좀 안 정해져 보이지만 일단 크기는 있는 애예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애고요. 더블 클릭해 보면은 확대해봐도 뭐 품질이 깨지지 않는 벡터 그대로죠. 벡터 그대로입니다. 자, 이미지 두 종이 만나고 있어요. 자, 과연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좋을까? 자, 지금 보고 있는 곳에 있는 이 이미지랑 걔랑 딱 매칭이 참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위에서 떨어져 있는지, 예, 어느 정도 위에서 떨어져 있는지, 요거, F8번을 눌러서 보도록 할게요. F8번은 정보창이죠? 인포창이라고 해서 30, 31, 약간 또 이것도 픽셀과의 싸움이긴 한데 30픽셀? 여유있게 한번 그렇게 줘볼게요. 일단 이 녀석을 이미지를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 중인 내용을 브라우저로 한번 띄워보면은 요 내용인데 나름 나와 있어요. 껍데기만 위에 로고라고 막 글씨 써놨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자, 위치 알고 이미지 이름 알지? 지금 얘가 바로 걔입니다. 로고 탑. 너는 지금 로고 그래요. 저는 글씨였는데 누가 오기로 했네요. 자, 얘가 왼쪽에 쏠려 있고 얘가 로고 탑이라는 애를 쓰고 있는데 일단 이게 얘가 어디 있는 어떤 녀석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흔한 백그라운드를 여기 테두리로 줘도 되지만 샵 222 2는 F가 하얀 색깔이거든요. F학점 3개 6개를 맞으면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EF EF이기 때문에 가장 연한 회색이에요. 그래서 제 존재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로고 탑 말고도 네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네비는 그때는 이미 색깔을 넣어버렸죠. 얘를 오려서 너 로고 탑 너 말하는 거야 임마. 세미콜론이 빠졌군요. 저렇게 해서 13번 줄에 백그라운드 컬러 샵 222를 넣어봤습니다. 잠깐 멈춤. 아마 동일한 소스를 보고 계시니까 동일하게 하시겠죠 다. 이게 이제 코딩하는 이게 되게 많아지면요. 이건 오타가 났군요. 방금 뭐 눌렀어요 제가 모르고. 이거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보고 하겠습니다. 예, 컬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1230을 크기를 잡았었죠. 예. 거기 있는 애고요. 일단 얘가 글씨를 대신해서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현재 로고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자리를 그걸로 대체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내려보고요. 글쎄요, 얘는 미안한데 또 없애긴 좀 미안하고 컨트롤 슬래시에서 드래그한 만큼 누가 딱 봐도 로고라고 써 있는데 위에 있는 로고라고. IMG 어디에 있는 무슨 이미지야? 모르지? 일단 내가 알기로는 IMGS라는 폴더에는 있어. 그래? 이름은 뭐로고 잠시만요. 물어봐야 돼요. 너는 이름이 뭐니? 예, PNG. 이름이 꽤 길었죠? 확장자가 보이게 보기 메뉴에 가서 파일 확장명 이걸 체크를 해주셔야지 다 잡히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드래그 해주거나 컨트롤 A 거기에 있는 누구다라는 걸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세이브. 자, 넣은 다음에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는 갔구나. 진짜 딱딱 맞췄네. PNG 트림 처리해서 깔끔하게 만든 거거든요. 진짜 딱 맞은 그림이죠. 야, 너는 SVG 하면 안 되니? SVG요? SVG는 뭐 쓰는데? 요즘 브라우저가 거의 익스플로러 버전은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요. 익스플로러도 크롬 브라우저나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처럼 그냥 일반화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평준화가 거의 가장 떨어진 부진했던 애가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얘는 무지 크네요. 그죠? 이 SVG 같은 경우는 크기를 좀 정해 주시거나 아니면 거기 똑같은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자, SVG는 요즘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보여집니다. 자, PNG가 깔끔한데 느리거나 줄여봐 문제가 되거든요. 야, 너는 너비가 어떻게 되니? 물어보겠습니다. 132 픽셀이라고 써 있네요. 132. 그래? 야, 너는 넣긴 했지만 사이즈를 좀 정해줘야 되겠다. width. 예, 이거는 스타일로 안 넣으셔도 돼요. 132라고만 써보겠습니다. 아니면 정확한 크기를 쓰고 싶다면 스타일이라고 해놓고 로고 T 이렇게 쓴다거나 그렇게 해주셔도 좋아요. 이건 나중에 일일이 막 할 때마다 밖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예. 근데 저거 SVG 예, 일단 SVG도 이렇게 표현은 잘 돼 있어요. 품질이 좋은데 크기를 맞추지 않으면 최소 너비 정도는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딩할 때 얘를 일단 넣어보긴 했어요. 네가 중요한 역할 한다며. 예. 저도 뭐 모바일에서도 뭐 이렇게 보여야 되고요. 근데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에 들어가는 이미지에 그냥 밑에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스타일이라고 치긴 좀 그래요. 그래서 야, 너한테다가 특별하게 내가 클래스를 주던가 아이디를 줄 테니까 모바일에 가서는 다르게 바뀌고 어떨 때는 커지고 작아지고 이걸 네가 근데 너 스스로 생각해봐. 예, 너는 로고 탑이라는 회색 틀 속에 있는 어떤 존재 아니야? 예, 너 화면 가운데 어떻게 뜨게 할래? 크기가 일단 너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마진 오토로 해주면 가운데 딱 가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안 돼요. 이걸로는 안 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네 옆에다가 일일이 이걸 넣어줘야 될까? 야,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흔한 아이디라던가 얘가 유일한 애라면 아이디를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약간 클래스랑도 혼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클래스랑. 그래요? 132는 기억하지? 클래스 뭐라고 할래? 나는 로고인데 로고 탑이 위에 있었네요. 로고 탑이 있었는데 로고 탑이라고 쓰면 안 되겠는데. 네, 이러고 하면 그대로 나타나긴 하죠. 글쎄요. 이런 데서 손이 많이 갑니다. 이런 데서 손이 많이 가고요. 이름을 뭘로 할 것인가? 로고 탑 속에 있는 뭐다. 그건데 뭐
뭔가 이렇게 그 무언가가 참 어려워요. 그 이미지 글쎄요. 예. 타이틀 예. 어쨌든 이렇게 한번 정해 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이름 정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예. 뭐 쇼핑몰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인가 이것도 막 고민한다고 하죠. 못 바꾼대요. 예. 여러분 태어났을 때 너는 누구야라고 이름했지만 이름 바꾸려면 진짜 힘들잖아요. 법적으로. 야, 너 니 맞니? 예, 맞아요. 어, 그래 뭐 좀 겹치긴 하지만 그래 너 일단은 네 그 거의 정해진 위치에 좀 넣어야 되는데 뭐 일단 눈에 보이는 위치에 맞게 제가 컨트롤 슬래시해서 예, 거기다 넣긴 할 거예요. 탑 로고라고 해보겠습니다. 탑 로고. 탑 로고에 어떤 속성을 넣는 거라고 가정해 보고요. 너 이름 정한 게 뭐니? 이거 했는데요. 아 그래? 너 너비가 먼저 어떻게 돼? 너비가 제일 중요해. 너비요? 위트 132 맞지? 맞습니다. 화면 가운데 오토. 그냥 오토가 아니지 마진 오토지. 아니 위로는 얼마나 떨어진 거야? 위요? 아까 이렇게 딱 재보니까 30. 아까 30이라고 나왔었어요. 약간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위로는 30픽셀. 그리고 좌우는 오토. 글쎄요, 밑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냥 쓰면 또 30, 30이 또 잡힐 수가 있어서 글쎄요, 밑으로는 뭐 특별히 쓰진 않고 이렇게 놓고 한번 봐볼게요. 밑은 이런 경우는 위와 아래는 30픽셀이고 좌우는 오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 정렬되어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분명히 뭔가 집어넣어 놨잖아요. 자, 요런 데서 이제 손이 많이 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위에 맞추는 건 했는데 오토 좌우가 좀 처리가 안 됐네요. 뭐 밑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럴까요? 자, 여기서 이제 많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럼 밑에는 없는 걸로 치고 오토 이거 어떨까? 아니면 여러 표현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은 저렇게 넣어드려 보고요. 결과를 세이브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야, 역시 이게 안 통하는구나. 이 뭔 속성이 들어가야지 저게 들어가는 거야. 자, 일단은 위로 떨어뜨리는 거는 좀 됐기 때문에 마진 탑이라고만 해보고요. 여기 뒤에 있는 속성들은 좀 없애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어떤 존재감이 있는데요. 자, 여기 여러 표현 방법들 중에서 지금 마진을 탑으로 지정한 거 빼고는 제가 건들지 않아. 나머지는 찌워버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윗부분만 어떤 처리가 좀 돼 있죠. 윗부분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이미지 자체, 얘는 이미지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미지 자체는 그냥 정해져 있는 어떤 내용이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간결하게 하는 방법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간결하게 하자면은 글씨처럼 가운데 뜨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뭐 첫 번째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너무 손이 많이 가고 그런 분들은 여기다가 센터라는 태그를 양쪽 사이에다 넣으시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든 무조건 가운데 가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기도 해요. 이게 이제 아까 복사했던 걸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센터 이렇게 해주는 부분도 아무리 중간에 어떤 애들이 많아도 특히 글씨는 중앙에 이런 게 안 되지만 박스 모델은 가운데 가는 특성을 좀 예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글씨와는 좀 틀려요. 글씨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건데 얘 같은 경우는 현재 자체를 그냥 무조건 나는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 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도 느낌이 나오시죠? 이 센터 태그 참 아주 여긴
너무 정신이 없을 때는 이렇게 짜는 방법도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속성으로 짜는 경우도 있어요. 디스플레이 속성으로 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너무 심플하죠? 위로 얼마나 떨어져 있냐? 1. 그리고 여기 이제 센터라는 애가 얘를 감싸고 있어야지. 예, 무조건 어떤 디비전이든 이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다 바운드에 있게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는 이렇게 짜실 수가 있고요. 센터 태그. 예, 이 방법 외에는 이제 좌충우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포지셔닝, 앱솔루트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거기다가 딱 위치하게 한다거나, 예, 그런 그러니까 방법이 딱 하나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요거 소개해 드리겠고요. 자, 가장 편리한 방법, 네, 그런 시점으로 좀 봐주시고요. 자, 일단 현재 버전은 세이브 해보겠고요. 세이브 에즈, 컨트롤 시프트 S를 누른 다음에 예, 보통 이제 확장자를 보이게 했으니까 이럴 때는 확장자 없는 게 진짜 편한데 인덱스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겹치는 게 있나 보겠습니다. 의외로 인덱스 2가 많아요. 왜냐면 이 버전은 나중에 써먹을 거니까 얘는 절대 안 뜨고요. 인덱스라는 웹 문서, HTML 문서가 해당된 폴더에서 먼저 뜨거든요. 사이트에서는 얘부터 예, 이렇게 해서 다른 버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얘는 이제 브라우저 상에서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오픈인 브라우저를 누르셔야지 여기서 확인되겠죠. 야, 너 이제 가끔 바꿔놓고 왜 안 바뀌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문서를 띄우면 안 뜰 수도 있거든요. 그래, 이거 괜찮은데 왜 그래? 자, 우선요 여기 중간에 뭐가 개입돼 있잖아요. 뭐 개입돼도 모양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다시 좀 찾아봤고요. 와, 왜 그 앞에 마진 위에 탑 주고 오토 했던 게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글링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 그래, 그냥 해봤고 이거는 센터 그럼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럼 원래대로인데 원래대로가 되죠. 쉬운 걸로 합시다. 뭐 이렇게 쉬운 걸로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간 지금 현재 로고 T라고 하는 애가 이미지였죠. 로고 탑 이미지. 이 친구가 요 내용으로는 뭔가 안 되나 봐요. 전시, 진열 이런 거 관련된 태그 CSS 스타일 중에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디스플레이 가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블록이라는 개념인데요. BLOCK. 블록 형태에다 놓고 봐볼게요. 블록 형태. 디스플레이는 뭐냐? 블록.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록을 쓰고 난 다음에 결과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블록. 이 진열한다는 뜻의 블록이라는 뜻은 이제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박스 모델 형태가 되라, 이런 억지 지장이랑 똑같아요. 너는 박스야? 저는 이미지인데요. 디비전들이 일반적인 박스 아닙니까? 너는 무조건 내가 지금부터 박스 모델 네모난 틀을 갖고 있고 고유의 너비와 높이를 갖고 있는 그런 애들을 되게 이제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일단 집어넣은 결과 이런 현상이 좀 벌어졌네요. 자, 그 안에 박스 모델로 들어가 있는 형태. 자, 그러면 약간 저 뜬 장면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가 마진 탑이라고 줬었죠. 마진 탑. 너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애니? 저요? 저는 위에 있는 로고 탑이라는 공간에 있는데 그 뜻으로 제가 T 부분만 남겨봤고요. 자, 마진 탑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밑에는 정해져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제가 위에 30만큼 떨어지고 좌우는 일정하게 나오고 밑에는 제가 제로로 놔볼게요. 밑에 있는 게 위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이 큰 박스 안에서 야 패딩 탑 줘서 아래에 있는 애들을 제어해라. 이 두 가지로 결론을 줄 수가 있는데 오토 뒤에다가 제로를 한번 넣어보고요.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5번. 역시 마찬가지가 돼버리네. 근데 마진은 30을 위에다가 줬는데 그치? 왜 안 띄어져요? 마진 탑 같은 경우가 지금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요 틀 안 속에. 로고 탑이라는 틀 속에. 예, 지금 이 큰 틀 속에 넣는데 자, 지금 얘가 고유의 속성을 갖고 있다가 이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고 난 이후에 특별히 우리가 얘 높이는 지정을 안 했거든요. 이 높이는 얘랑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 놨던 건데 57. 자, 지금 보이는 부분에서 마진 탑을 잠깐 우회를 하고요. 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애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30픽셀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데 이걸 뺀 다음에 일단 정중앙이라는 뜻은 보통 오토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오토만 들어가도 웬만한 건 정중앙에 배열을 해줘요. 근데 이 회색 바한테 좀 물어볼게요. 회색 바한테 야, 너 위에 있는 공간을 안쪽 여백을 30픽셀만큼 좀 떨어뜨리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결국은 이걸 담고 있는 애가 위에 있는 이 친구거든요. 이 친구. 원래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처에 놔야 되겠고, 각자의 크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에서 어떤 크기에 대한 뭘 주다 보니까 잠깐 볼게요. 로고 탑한테 좀 부탁하겠습니다. 너 로고 탑은 그 안에 로고 T라는 애를 갖고 있지? 얘한테 패딩 탑을 잠깐 줘볼게요. 위로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바짝 붙어 있으니까 위는 머리를 잘못하면 찌니까 좀 떨어뜨려 보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밖에 즉 그걸 감싸고 있는 애의 관점에서 패딩 탑을 줘볼게요. 세이브. 원래는 이 친구 둘은 같은 데에 모여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하니까 또 해결이 되네. 참 묘하죠. 아주 간단하게는 아까 센터 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났지만 몇몇 속성들 이거는 택배 상자 속에 들어있는 취급주의 어떤 상품이라고 가정해 보고요. 이 상품에도 뭔가를 줄 수도 있지만 얘는 그냥 원천적인 그 틀 자체에 이걸 감싸고 있는 애 위로부터 얼마나 떨어뜨리는 걸로도 그 떨어진 공간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참 코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인덱스 3까지는 제가 좀 넣어드리긴 좀 뭐한데 절대 위치에 딱 가운데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요거는 코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저 로고에다가 마진을 주면 되는 건데 왜 그건 안 되죠? 인라인 블럭이 블럭이라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요 틀을 조금 다르게 속성을 좀 바꾼 거예요. 속성이 달라져서 그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틀 그대로 다른 공간의 어떤 틀 외부 큰 변화 없이 똑같이. 그러니까 인덱스와 인덱스 2는 참 똑같은 듯 하면서 결론은 다른 결론으로 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좀 더 복잡한 거는 포지션 이런 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냥 무조건 어느 공간은 떨어지는 거기까지 하면 좀 일단 요 정도까지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제가 일단 말씀을 꺼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역시 다른 방식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어. Save as index 3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확장자가 밑에 HTML로 써 있으면 3이라고 해주시고 엔터 치셔도 돼요. 나중에 거기서 딱 결론 나는 그걸로 쓰겠죠. 맞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훑어가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뭔데? 야, 널 자유로운 영혼을 만들어 줄게. 그래요?
자, 요번에는 뭐 무슨 버전으로 하는데? 예, 포지션 버전으로 할게요. 포지션 버전. 야, 너 너비 높이, 너비는 알고 있지? 알고 있어요. 다 지워버려. 왜요? 지워버려.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로고탑도요? 로고탑에 너 얼마 줬었어? 패딩탑 줬었지? 나는 이렇게 안 해. 코딩하는 사람들마다 어떤 속성 좀 다르게 좀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너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애지? 예, 맞습니다. 너 어떻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일단 포지션이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예, 컨트롤 누르면서 휠을 당겨서 이 자리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일단 원시 상태로 보여야죠. 얘 맞지? 맞습니다. 그러면 얘를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게 띄워놔야지 안 헷갈립니다. 초기 상태죠. 얘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야? 일단 포지션이래. 그래? 크기는 그렇지. 크기를 알고 있어야지. 예, 보통 이 박스 모델 아니면 어떤 형태든. 자, 일단 포지션 POS 포지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화면 어느 부분에 딱 집약시켜 주는 게 앱솔루트라고 하거든요. 앱솔루트. 위로는 얼마 띄우기로 했니? 위요? 일단 포지션이라는 걸 입력하시게 되면 세미콜론 뒤에 탑, TOP 탑 30픽셀? 맞아. 세이브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는 놓고 한번 하나씩 한번 보죠. 금방 끝났는데? 금방 끝났죠. 근데 왜 왼쪽이 쏠려 있으니까. 자, 그리고 고해상도 글씨가 작게 보이고 막 여러 개가 보이는 고해상도라고 하죠. 컨트롤 마이너스 한번 눌러볼게요. 그 안에 들어가서 집중하고 있네요. 잠깐만, 왜요? 아니 그 네모난 틀 속에 기준이 딱 돼 있어. 레프트와 이런 부분도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애가 우리가 얘를 가둬놔서 그런데요. 자, 지금 이제 클래스로 만든 것도 여기서 약간 좀 변화를 좀 줘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일단 클래스 얘를 제가 잠시 오려 볼게요. 얘가 이 안에 없고 바디 바로 밑에 있어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쳐볼게요. 자유로운 영혼 꺼내져 있는 애예요. 자유로운 영혼은 문서에 나는 특별한 일이 없었나 왼쪽이구나. 근데 그 안에 가두리 양식이라고 뭐 물고기들 막 가둬놓고 그런 작업을 좀 가두리라고 하죠. 가두리 양식. 세이브한 다음에 넣은 결과 이 안에 딱 들어가 버리네요. 이게 왜 아이디라는 건 개념을 꼭 포지션이라는 거 쓰시게 되면 아이디를 꼭 아이디 처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 말고 다른 애들도 막 여럿이 거기 몰려 있어갖고 겹칠 일을 만들 그런 근거를 주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점 대신에 우물정자 샵을 달아줘야 되겠네. 그게 큰 변화는 없어요. 어쨌든 포지션을 쓰시는 분들은 똑같은 위치 그대로 있어요. 새로 고침한 거고요. 문제는 얘가 이제 화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위로부터는 해결이 됐죠. 이게 기본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너 너비가 어떻게 되니? 일단 레프트를 한번 정해 볼게요. 레프트는 50%로 놔볼게요. 50% 적어보겠습니다. 50%라는 거는 수평으로 봤을 때 가운데 지점을 좀 말해줘요. 그래서 세이브 한번 해보고 50%요?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줘야지. 자, 새로 고침 F5번 눌러볼게요. 중간 지점에 약간 쏠려 있죠. 어허. 근데 약간 오른쪽에 한 것 같지 않아요?
예, 그 크기만큼 간 거예요. 크기만큼 간 거야. 그래요? 잠깐만. 축소에도 확대에도 예, 저해상도도 고해상도도 같은 약간 쏠린 느낌. 요 자리가 가운데인데 예, 요거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넘어간 거예요. 참 이게 독특하네요. 우선 우리가 이제 계산기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화면 정중앙에 가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132 나누기 2 66픽셀이네요. 딱 반 자르면 그냥 계산이 되긴 하네. 622, 622 그지? 그래도 정확히 하자고요. 자, 이거는 생각지도 않은 게 들어가요. 마진 레프트 66픽셀. 참, 그래도 저 혼자 다 했잖아요. 그래, 다 했어. 높이와 상관없이. 자, 이게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마이너스 왼쪽으로 어디 볼까요? 이 글씨랑 얘랑 어때요? 같은 동선에 있잖아요. 그죠? 같은 동선에 있잖아요. 야, 너랑 나랑 글자 중앙 정렬한 것 같다. 자, 예, 해서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코딩 위에 상단에 들어가는 로고 기타 뭐 자유롭게 주신다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 중에서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 플롯은 왼쪽, 오른쪽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안에 앱솔루트라는 그 느낌을 줘서 넌 왼쪽에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이런 것도 자유롭게 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조그만한 뭐 로그인이라던가 뭐 아니면 배너를 어디다 위치를 하라 이런 거 했을 때 포지션을 주는 거 이거는 다음 편에 메인 페이지인데 위에 로고가 아니라 검색창도 들어가 오른쪽에 로그인, 로그아웃, 뭐 배너 무슨 축제 바로 가기 막 이런 걸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가져놓아요. 내가 해줄 테니까 이런 처리하는 부분을 제가 다음 차에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근데 저거